네, 오늘 밤 CPI 발표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안 짚어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내일 발표되면 또 짚어드리겠지만 현재 예상은 어떻게 되고 있죠? 네, 일단 시장은 뭐 전날에 무디스 신용등급 전망 하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큰 반응이 없었다는 네. 거는 CPI에 더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전망치는 뭐 나왔습니다. 10월 CPI 예상치 헤드라인은 3.3%로 크게 직전월보다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중요한 건 이제 근원 CPI가 되겠죠. 전년 대비 4.1% 전월과 같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 본다면 그 내부 항목을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서 9월에 많이 올랐던 게 주거비였거든요. 주거비 같은 게 좀 구조적으로 많이 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이 된다라면 시장은 내년 금리에 대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11월에 FOMC가 일단은 동결을 결정하면서 여러 가지로 내년 금리 전망에 대한 것들을 누그러뜨린 상태란 말이죠. 이번 최신 CPI 지표가 그것들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만약에 CPI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덜 떨어져도 일단은 방향성 자체가 뭐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엄청나게 큰 충격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또 이제 뭐 시기 자체를 조금 더 뒤로 늦출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그 시기라는 건 인하? 인하 시기를 네 그런 부분에 좀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뭐 이게 연속성 있게 뭐 하락폭을 뭐 굉장히 좀 줄인다거나 아니면 상승전을 한다거나 이런 이슈가 아니라고 한다면 현재 기조에서는 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CPI 말고 오늘 밤에 뭐 나올 만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저는 소비기업들 실적 발표 그거 중요하지 않나? 홈디포가 그쵸, 실적 그쵸. 발표하죠. 네. 중요한가요? 홈디포 같은 경우에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집을 고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소비를 하느냐, 집이 망가졌는데도 그대로 쓰느냐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쓸 것 같고 화면 잠깐만 좀 띄워주시면은 지금 오늘 발표 나오는 거는 10월 CPI입니다. 네. 근데 지금 CPI 같은 경우에 혹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큰 영향을 못 미칠 것이다라고도 보실 수 있는 게 위에 있는 게 지금 11월 CPI예요. 지금 10월과 11월의 데이터를 보시면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는 바는 CPI에 의해서 이 CPI 데이터가 나온 것에 의해서 누가 해석을 하느냐 연준의 해석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연준 위원들이 계속해서 발언을 할 것인데 이 부분에서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우리가 좀 더 늦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채권 시장이 어떻게 이제 움직이느냐 그리고 또 이번 주는 또 셧다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채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했었던 APEC 정상회담에서 미중 간 시진핑과 바이든이 만나게 되는데 저는 그 둘이 만나는 것도 기대가 되긴 하지만 그 시진핑 주석이랑 그 미국의 200개 기업들 대표들과 만난다고 하는데 여기서 대체 무슨 얘기를 할지 뭔가 기대할 만한 게 있을까요? 네, 뭐 아시는 것처럼 뭐 미국이 아직 스스로 제조하는 게 뭐 무기하고 자동차 정도를 제외하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주항공 부분하고 무기, 자동차 뭐 이런 것들 제외하면 실제로 제조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게 핵심이죠. 그러면 대부분 그동안 중국에서 공급망을 가져왔는데 그걸 점점 빼려고 하고 있지만 그게 뭐 단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효율적으로 공급망을 빼는 방법, 공급망을 빼지 않고도 서로 싸움을 피해갈 수 있는 경제적으로 싸움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뭐 고민을 좀 할 것 같은데 글쎄요, 이제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그 해법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번에 만약에 어떤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음번에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또 전부 뒤집어질 수 있어서 아주 큰 의미를 두기에는 조금 어렵다. 다만 이번에 그 엔비디아의 경우처럼 미국 정부가 그렇게 나서서 대놓고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업은 우회로를 찾으려고 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영업을 마치는 것을 그렇게 바라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협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가비는 $1,000였던가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시진핑 주석과 같은 자리에 앉으려면 뭐 $10,000이었나? 하여튼 굉장히 금액이 만불이면 뭐 그들에게는 껌값이죠.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네. 어쨌든 그렇게 금액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실제로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은 정치적으로 싸우고 싶어 하나 경제인들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라는 측면에서 뭐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황 사장님, 젠슨 황이 그 자리 비싼 자리에 앉을 것 같고 또 뭔가 얘기를
뒤에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애플 중국말로. 사장님 뭐 대부분 중국어로 또 되니까. 네, 중국어로 예. 할 수 있겠죠. 저는 그 전에 사실 이제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 이뤄지기 전에 중국 허리퐁 부총리랑 옐런 재무부 장관이 만났다는 네. 것도 주목이 되는데 허리퐁 허리퐁 부총리가 중국 시진핑 주석의 측근이기도 한데 오른팔이에요? 금융 관련된 정책을 그 사람이 좌지우지한다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옐런의 요구사항은 뭐 우리가 다 예상이 국채 되잖아요. 사라. 네, 국채 사달라. 여기에 대한 모종의 어떤 이면 합의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또 관점을 하나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사줄게. 너네 제재 좀 그만해. 뭐 이런 얘기를 오가지 않을까. A100 정도는 사게 해줘. 뭐 이런 식의 네, 얘기가 오가지 않았을까? 그만 좀. 뇌피셜입니다. 네, 그만 좀 싸웠으면 좋겠고요. 관련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희도 이 시간을 통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분의 의견 정리해 볼까요? 김종효 고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손성우 고수는 10월 CPI는 내년 금리의 가늠자다. 하창원 고수는 다양한 이슈, 산적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이다. 테이버 고수는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지금의 관심사가 아니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5가지 이슈를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 고수분들의 의견 또 궁금하시죠? 박세미 아나운서와 함께 확인해 볼까요?